5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고통은 쉽게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하고 싶은 진실을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손해보면 관계는 유지되겠지. 젊을 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몸도 버텼고 시간도 남아 있었으며 다시 일어설 여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쉰이라는 나이는 다릅니다. 이 나이는 더 이상 연습이 허락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곧바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남은 삶 전체로 돌아옵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텅 비었을까요?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고 남을 해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먼저 나서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함과 자기 보호를 구분하지 못한 채 신사를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관계를 위해 나를 조금씩 깎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요. 윗사람에게는 말대꾸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는 베풀며 가운데 낀 사람은 조용히 버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의 인내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살의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피로를 숨기며 여전히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통장에 남은 숫자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매우 조용히 오지만 한 번 오면 깊은 허물로 남습니다. 저는 그 허물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로보다 먼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50살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착함은 덕목이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을 소모시키는 착함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끊어내라고 부추기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50살이라는 나이에 서 있는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쉽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내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인생의 남은 길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맑은 정신과 온전한 몸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신호를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지나치면 당신의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짐이 되고 당신의 인생은 남의 필요를 채우다 조용히 마르는 우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50살이 되기까지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성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아주 오래전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착한 것인지 배우던 시절에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조직이잖아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말들은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습관을 남겼습니다. 불편함을 느껴도 말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웃어 넘기는 것,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 말입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젊은 시절에는 미덕처럼 보이다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50살이 되면은 사람은 이미 수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가족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가장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며 또 일상의 자리에서 많은 중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 안에는 공통된 피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늘 나만 이 역할을 맡게 될까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왜 당연한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이런 질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에 냉정한 면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언제나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 요구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부탁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요구로 변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습성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이 계속해서 침묵할 때 발생합니다. 침묵은 이해로 오해받고 인내는 동의로 착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특히 50살 이후에는 그 불균형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며 한 번 무너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기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더 떠안으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될 관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라기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경계 결과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경계를 세우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세우는 순간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피하려다 보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며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 나이는 오히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서는 무엇을 드러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피로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살이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피로와 허물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말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서 뭔가 잘못 흘러왔다는 느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저는 그럴 때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몇 가지 신호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늘 부탁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직장이든 동네 사람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립니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는 잘 오지만 안부를 묻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이 괜찮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다들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불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이 한 번 거절했을 때 나타납니다.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하면 상대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서운한 표정을 짓거나 말수가 줄어들거나 예전의 도움을 은근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상하게도 미안해집니다. 도와주지 못한 상황보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무리해서라도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당신의 선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사의 말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작은 배려라도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표현은 줄어듭니다. 대신 이번에도 부탁해요. 이건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같은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도움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는 자원처럼 취급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웃으며 넘깁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서히 온기가 식어갑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당신이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기댈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년들은 이 피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루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50살 이후의 피로는 휴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방식에서 비롯된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늘 주는 쪽에 서 있고 늘 이해하는 쪽에 서 있으며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으려 했던 대가가 서서히 몸과 마음에 쌓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신호를 단순히 불운이나 타인의 이기심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왔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성실함과 배려가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한쪽이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그 소진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마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야 삶의 중요한 지점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50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결코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거절 이후에 따라올 분위기와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황을 설명하려 들고 변명처럼 말을 덧붙이며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애써 부드러운 표현을 찾습니다. 그러나 50살 이후에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말은 상대에게 다시 기대할 여지를 남기고 결국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는 분명하지만 조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라는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과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50살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역할을 늘리고 책임을 늘리고 관계를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삶의 밀도는 양이 아니라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꼭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라면 모든 연락에 즉각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부탁에까지 성의를 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말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게 편하잖아요. 같은 말들은 습관처럼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더 깊은 역할 속에 가두게 됩니다. 대신 침묵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고 하루를 넘겨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 당신을 보며 요즘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50살 이후의 변화는 설명보다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안도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야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고, 이제야 자기 몫의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일은 곧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처음에는 허전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견디고 나면 그 자리에 조용한 안정이 들어옵니다. 그 안정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평안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해치면서까지 돕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 삶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호흡에 맞는 삶이 시작됩니다. 50살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나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필요 없는 자리까지 지키며 버텨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참고, 예전처럼 양보하고, 예전처럼 자신을 뒤로 미루며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평하게도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몸이 먼저 느려지고 마음이 먼저 지치며 관계에서 더 이상 기쁨보다 피로가 커질 때 그것은 멈추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멈춤의 신호를 존중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 친절이 당연한 권리처럼 소비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입니다. 늘 불려다니는 마음, 늘 미안해하는 마음, 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편안한 마음,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이 있는 시간은 짧아도 지피를 남깁니다. 저는 많은 어른들이 뒤늦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를 챙겼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에는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같은 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안에서까지 자신을 소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지쳐있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이유를 묻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멈추는 순간 불편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형을 잃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0살 이후의 평안은 많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설명을 덜 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지, 무엇에 에너지를 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해도 좋습니다. 나를 더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가,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져도 삶은 복잡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혼자는 반드시 외로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드러낸 자리에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50살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길에서는 그 증거를 붙잡고 버티기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도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